네, 반갑습니다. 집짓기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군산 패시브하우스 인증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골조가 완료되어지고 외부에 외장재로서 이제 시멘트 세라믹 사이딩이죠. 세라믹 사이딩하고 내부는 내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골조만 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골조 이후의 작업들하고요. 또 외장이 또 진행되는 과정 알찬 정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보온주택 그 부지 같은 경우에 경사가 많이 좀 졌습니다. 밭이었고요. 그 밭을 지금 보시면 보강토 옹벽을 쌓고 처리해서 적정한 위치에 집을 배치해서 활용도 높게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제 토목 설계가 이렇게 이제 경사가 있는 땅들은 토목 설계가 중요한데요. 그 토목 설계대로 사실상 현장은 또 막상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유능한 토목 설계 사무소를 만나면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땅을 떠서 지형을 만들어서 3D 형태로 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토목 공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또 계획을 보강토로 쌓을 것이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면적이 노는지 이제 변면 경사가 있는 부분들은 변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토목사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건축사나 설계하시는 분이 3D 지형을 토목 관련된 청량도면을 이제 받아서 해상도면을 받아서 그걸 3D로 구현해서 집을 전체적으로 배치 계획이라든지 활용도를 찾는 전문성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끔 또 그때그때 토목 공사를 하면서 변경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많죠. 그러면 초기 계획했던 이제 토목 공사 비용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집의 배치가 내가 원했던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사진 땅이라든지 땅이 좁은 땅이라든지 땅을 뭐 최적화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3D 시뮬레이션 토목 3D라고 하죠. 건축 3D도 있지만은 땅에 대한 전체적인 3D 형태를 해서 느낌을 보고 최종 토목 공사 계획과 건축 계획을 하면 그나마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2D로만 토목을 했다가 현장에서 여건상 맞게끔 우리가 알차게 실성 있게 더 효율적으로 토목 공사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강토 쌓여져서 높게 조금 쌓여졌고 경사가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업팀들이 금방 전에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현장과 같이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해서 또 여기는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래서 바람 좀 부는데 한번 또 아시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 위험하지 않게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 아시바인데 쌍줄비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잘 아시바 공사도 잘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요즘 고소공포증이 3층 이상은 좀 올라가면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거 없이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뭐 위험하고 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이죠. 방수 시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겹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비가 흘러내리니까요. 방수 시트를 역으로 시공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착착 올라와서 비가 안쪽으로 타고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패시브하우스다 보니까 동기층이 있습니다. 올라온 이유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상이 방부목 각상이 있죠. 요거 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바람이 들어가서 저 용마루 벤트로, 용마루 벤트란 게 최 꼭대기 리치 벤트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바람이 이제 나감으로써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이게 공기오염이란 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도 그 열기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용마루 벤트를 빼줌으로써 집 안의 실내가 덥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통기 이런 그 벤트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이렇게 각상 방부목 각상입니다. 섭외 강한 방부목 각상을 통해서 지금 이게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잖아요. 클립 방식으로 해서 16mm입니다. 14mm도 있는데 16mm짜리 세라믹 사이딩을 이렇게 클립 방식으로 시공을 해서 여기서 동기 공간이 여기도 챙깁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 또 공기 여름이 위로 올라와서 이쪽 측면에 소핏 벤트로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 벤츄레이션 시스템이 있는 목조주택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사가 되어져야 나무에 대한 이런 첩 관리가 잘 돼서 건전성이 확보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패시브하우스에서 추천하는 외부용 투습 방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타입백보다는 기능들이 좀 더 뛰어난 제품들을 패시브 주택에서는 적용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3M 테이프라든지 기밀 테이핑 작업을 일일이 다 합니다. 바람이 이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외부에 다 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벌레도 들어오지 않도록 버그망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차근차근 위에서 이렇게 위에 올린 김에 이렇게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부항 통백이 많이 쌓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최대한 땅을 넓히고 앞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배수 측면으로 유형 측부해서 배수가 뒤쪽에서 아무래도 경사가 있으니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물은 측면으로 이제 다 빼는 시스템이고, 지금 펜스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져 있고, 벌써부터 지금 뒤쪽은 각종 꽃들이라든지 뭐 수목들을 좀 심어서 뒤쪽은 텃밭으로 좀 가꾸려고 경사면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건축주님께서 집 주변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또 건축 소장님께서 할 일과 또 건축주님께서 소소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그렇죠, 부대 공사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끝도 안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시고, 건축이란 게 땅의 여건에 맞게끔 나중에 이제 부대 공사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조금 부대 공사를 좀 잡는 게 좋고요. 보통 5천 정도, 최소 3천 이렇게 잡기는 좋은데 그것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집 짓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좀 자금을 계획을 세우고 하면 집 짓는 게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정해진 회사에 빠듯한 회사에 집을 지려고 하다 보면 조금 이것저것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가 건축은 좀 여유 있게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나중에 여기는 전용 이런 부분들은 세라믹 사이딩 전용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에서 마감을 하고, 여기는 이제 코너석을 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코너석, 이게 코너 제품이 이게 이제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쪽 부분을 그냥 후레싱, 일반 후레싱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견적을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자재들에 따라서 일반적인 자재를 좀 쓰면 내려갈 수도 있고, 정상 FM 자재를 다 쓰게 되면 비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판단도 견적을 이제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앞쪽은, 여기는 보시다시피
외부 EVB라고 하죠. 외부 전동 차량인데 외부 전동 차량 박스가요. 안쪽으로 집안 그 이제 백치 안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내구 단단하게 좀 잡아주고 보통 이렇게 그냥 돌출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백에서 완전 튀어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 고정은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셋백이 돼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밀착돼서 박스가 형성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부터는 이 방식을 통해서 도면상 패시브하우스 필름도면에 이렇게 이제 돼서 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내부도 보여드릴 게 많아서 촬영할 게 많으니까요. 빠르게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올린 1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진미남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다 보셨는데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촬영하는 부분들 너무 또 시간에 촉박하면 안 되고요. 여유 있게 그냥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여유 있게 좀 찍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30분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1시간에 뭐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조금 이해를 좀 해서 보통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후레싱들이 창문 주변에 놓는 후레싱하고 빗물 바지 전용 기성 제품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요. 기성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이제 되어진 거고, 이쪽에 이제 배관은 기밀 패드 해서 꼼꼼하게 외부용 기밀 테이핑 처리를 해서 배관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탁하 자국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붙였다고, 기밀 테이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크죠, 배관이요. 이 배관 큰 부분은 우리가 열외수 환기 장치입니다. 패시브하우스의 기본 구성인데, 열외수 환기 장치 배관 급기가 되고 해기가 되는 그런 이제 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일러하고 또 붙어 있으면 안 돼. 급기가 그죠? 해기가 그죠? 해기는 나중에 해서 빨아들인 급기는 빨아들인 부분이 내서 옆쪽에 보일러가 있다면 그 보일러 매연들이 안쪽으로 도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요건 알아서 우리가 컴포벤트사 제품인데, 열외수 환기 장치를 전문수가 하는 분들은 이 배관의 계획들을 알아서 설계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배관이라든지 혹시 그런 열외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분도 있다면 그 개념을 아시고, 보일러 배관 옆에는 그죠? 꺾기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건축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밑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아래로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1층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엑스프레스 단열재가 땅속에서 해서 오늘 나중에 흙이 다 메워지고, 위에 이제 강판 공사, 후레싱 공사를 하면서 측면까지 이렇게 강판 공사를 해서 따로 이제 파병 마감하면 떨어질 확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철판 위안 공정별 팀들에서 사실 때 철판 마감을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뭐 떨어질 거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측면 엑스프레스 수분에 강한 단열은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측면을 통해서, 이게 엑스프레스 단열재가 없으면 나중에 난방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섭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난방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또 마루재에 영향을 줍니다. 마루의 섭이 계속 가다 보면 마루재가 갈라지는 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레싱에서 금방 옆쪽에 가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서 하면 이해가 쉽고, 제 유튜브 자체가 조금 우리 소비자들한테, 집 짓는 분들한테 편하게 와닿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감 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그망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보시면 구멍이 촘촘하게 다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밑쪽으로 바람이 올라와서 여기 동기구가, 이 각상 자체가 동기층이잖아요. 레인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동기층에서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에 지붕까지 이제 축축축 올라가서 지붕에 이제 소켓 벤트로, 처마 벤트죠. 처마 벤트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계단 한번 올라가면 숨이 좀 차기는 찹니다. 예. 그래서 방부목 강상을 해야 된다. 여기 혹시 뭐 일반 방부목이 아닌 각상 2x2를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기본은 지기 방부목 각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EVB에서 같은 색상으로 해서 처마 소재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좀 깔끔하게 시공되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 마감이 되고 세라믹 사이딩이 이런 창문 주변하고 디자인을 보면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건축물들이 기존 했던 방식보다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죠.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니까 전선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양 작업이 유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거실 쪽으로 밭쪽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부는 내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뭐 어수선하니까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피가 이제 시공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피서 시공을 해서 단단하게 하자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잡아주는 석고보드를 오랫동안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내화 시간을 벌여야 되다 보니까 피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탁화 마감에서 벽지 마감을 국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벽면은 합판이 있는 이유가 여기는 아톨 공간들은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뭔가 TV가 걸릴 곳들은 목조 같은 경우에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판을 치부하다 보니까 걱정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 목조는 자기가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액자를 걸거나 무거운 물건들을 걸 때는 이렇게 군데군데 목 작업을, 합판 보강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걸 건축주님께서 이런 목 작업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액자도 원하는 곳에 이제 걸 수 있고, 막상 걸려고 하니까 석고보드만 되게 되면 그죠? 제대로 액자가 안 걸리잖아요.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도 안쪽은 완전히 마감을 안 하다 보면 창문 주변에 기밀 테이프, 프로콜리마에서 놓는 기밀 테이프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방습이 가능한, 안쪽은 방습이 가능한 기밀 테이프고, 외부는 방수 투섭이 가능한 그 기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하고 일반 콘크리트하고 틀리게 목조는 앞뒤에 기밀 테이프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요것도 안쪽에 있는 그 가변형 투섭, 여기는 방습지입니다. 투섭 방습지가 내부에는 시공되어지고, 안쪽 바깥쪽은 방수 하고 방수가 되고 투습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투습이 되면 여름철에 어떤 습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열은 습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내에서 관리하는 거고, 겨울철에 이제 습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 방습을 통해서 안쪽으로 습이 전달되지 않도록 완전히 방습을 해주는 방습지가 시공되어서 목조주택 자체가 구조체가 오랫동안 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메커니즘으로 시공되어지고,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그런 시방을 가지고 지금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셀룰로스 단열재라든지 습이 이동이 가능한 셀룰로스 단열재하고 인슐레이션 단열재 습이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섭이 이동 가능한 그런 단열재를 이제 시공을 해서 단열 시공을 목조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예, 열혈수 안개 장치 이제 각종 배관들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 쪽에서 도로 지나는 현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현관 주변에 예. 이건 통신함들이고요. 배전함들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목조 페시버 같은 경우에 설비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상에 대해서 설비층들이 요 단열재가 이제 설비층 이런 배관들이 많은데 이 배관들이 기존은 단열재를 누릅니다. 그럼 단열재를 누르게 되면 그쪽 단열 성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상작업을 해서 설비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미리 매립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배관들이 뒤쪽으로 되어서 앞쪽이 아니고 디자인의 전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뒤쪽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래기는 설치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또 이쪽 열애수 안개 장치 예, 그 부분도 기계실도 뒤쪽에 다 있습니다. 예, 이쪽 배관이 나가는 부분은 꼼꼼하게 기밀 테이핑 작업을 다 하고요. 지금 셀룰로즈 단열재가 부직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신문지로 한 종이 단열재입니다. 이런 부분 저 백체에서 이렇게 안쪽까지 감아서 이렇게 시공이 이제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쪽 측면에 측면 범하기에 어떤 단열 부분이 취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안쪽으로 감아서 최종 셀룰로즈 단열재가 여기는 시공되어지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1차 완피는 9.5T 석고보드고요. 이렇게 9.5T가 한 번 더 시공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은 이제 투프라이로 이렇게 해서 석고보드가 시공이 되어지고요.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욕실 안에는 지금 1차 방수가 되어져서 되어져 있고, 거기 위에 시멘트 보드를 위해서 주변에 모서리 부분은 코킹을 다 해서 한 번 더 이제 방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욕실 같은 경우에 이제 방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욕실 같은 게 습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습 습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저 각상 중간에 공기층도 지금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습 관리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첫 번째 이제 방인데요. 예. 인테리어 이제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문선 같은 경우에 좀 슬림한 이런 문선을 통해서 일반적인 문선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일반 문선은 조금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그런 거고 목 작업할 때 엠터페 소재를 통해서 슬림한 문틀을 조금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포켓도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포켓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전기 스위치가 될 거고, 여기는 각종 온도 조절 장치, 보통 적정한 곳에 위치에 나란히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 밑에 공간들을 이 48평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계단이 좀 경사가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건축기막 협의하셔가지고 요 전면에 문을 계단 문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조금 계단을 조금 더 완만하게 시공을 해서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들은 발목등
센서 등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목작업하면서 시공되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디딤판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예, 디딤판 공사들이 이제 올라가고, 예. 단도 가능한 이렇게 평면으로 조금 사선을 주는 것보다는 참 자체가 이렇게 조금 편리하게 조금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경사가 좀 계단실이 좁으면 뭔가 가파르고 요 계단이 이렇게 넓은 참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확보를 이번 여기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짓다 보니까 더 편리하게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하면서 이제 건축을 시공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2층입니다. 2층 올라오면 이렇게 스펙된 공간은 2층 분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분배기가 벽속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보기 싫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벽속으로 매립을 시키고 여기는 이제 선반으로 활용해서 잘 이제 계획해서 인테리어 부분을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창문이 적재적소에 잘 있겠죠. 그래야 문을 열어놓으면, 그래서 환기장치, 여기는 펜시바우스라서 문 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자연 환기가 한번 필요할 때는 또 빛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창 계획이 좀 잘 되어져야 되고요. 여기는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은 아직 방수가 우레탄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 코킹을 다 모서리 요 밑쪽도 그렇고 꼼꼼하게 우레탄 코킹 처리가 이제 방수 부분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습들이 계속 올라가서 뭐 타일이 이탈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방수하고 다 하고 꼼꼼한 모서리 연결되는 부위에 우레탄 코킹 처리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1층 관계 2층에 방 하나, 2개, 3개입니다. 48평형이고요. 1층에 방 1개고요. 여기는 좀 큰 창을 통해서 창이 조금 배열된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기가 외부에 EVB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안쪽에 이제 커튼 박스처럼 해서 커튼을 또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지금 천정 부분은 목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안 그러면 그런 걸 모르면 바로 그걸 끝부분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커튼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돌출돼서 뭔가 또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딱 벽 속에 매립이 되면 집 안이 딱 커튼이 들어가면 뭔가 깔끔한 그런 실내 내부를 이룰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테리어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서 좀 작업을 하시지. 오늘 또 컴프레서 돌아가네요.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뽑기가 이제 시끄러워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스템 에어컨 매립될 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상 작업이 돼서 에어컨이 매립이 되면 상이 다 작업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자재비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에어컨 자리만 다운시키고 저쪽은 작업을 안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은 합판인 쪽에 바로 섞어치고 마무리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되면 추가 비용입니다. 그 인테리어 계획을 하면 이제 평당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에어컨 자리 등박스가 떠내면 얼마 계속 설계 이후에도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 계속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당 계약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계획 잡아서 내역을 하는 방식들은 그런 것들이 인테리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량이 다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가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가장 집 지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집 지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세 번째 방이네요. 세 번째 방은 밑주가 똑같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별도로 생기고요. 여기는 또 욕실까지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에 욕실 2개죠. 요게 열풍 용착 시 고무 시트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합한 다음에 시멘트 보드 시공 작업이 지금 남은 거고, 앞전에 본 부분들은 시멘트 보드까지 마감돼서 우레탄 코팅과 전체 방수 작업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배관들이 단열재가 아니고 쏙으로 뭐 2x2 각상 안쪽으로 배관들이 다 해서 올라오고, 거기에 공간들이 확보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틀도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화장실이다 보니까 좀 돌 종류의 문틀이죠. 요거 일반적인 측면의 문틀하고는 틀린 수. 요런 건 꼼꼼하게 또 발주 넣을 때 일반적인 문틀 화장실 같은 경우 ABS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다락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다락 올라가는 공간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30분이 또 금방이네요. 다락 올라가는 건 참은 여기는 평행 그대로 다 해서 됐고, 지금 제가 섰는데 제가 1m 한 75는 됩니다. 걸리지 않죠. 보통 마지막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간혹이 있는데, 쳤을 때 이쪽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박공 지붕 같은 경우는 경사가 져서 내려오면 올수록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쪽이 머리가 닿아서 키가 뭐 크시는 분들은 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설계하면서 거주자의 그런 인체적인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을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설계를 통해서, 그럼 들어 올리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또 이상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뮬레이션, 또 인테리어 설계를 하게 되면요, 내부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뭔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 설계 시뮬레이션을 안 하면 사실상 인테리어 생각했던 거하고 내부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부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뭐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공간들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컨셉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다음에 또 인테리어 설계 계속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따듬어지는 거죠. 따듬어져서 마지막 최고의 시공 또 하면 또 시공하면서 또 따듬어집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계속 최선을 다하고 다하다 보면 그게 최고의 최적화된 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락인데요. 제가 금방 편안하게 숙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다락이 잘 구성이 되어졌고, 다른 높이도 좀 적정하고요. 그리고 딱 센터에 이렇게 창이 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센터에 한쪽으로 비껴가는 경우들도 있고, 설계를 하면 이게 센터인지 창의 위치가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하고 조감도상에서 보는 거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골조를 다 세워놓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창의 위치다, 창의 사이즈다 하면 목조라든지 서트리곤식 부분 언제든지 마감하기 전이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콘크리트는 그게 또 이제 쉽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락입니다. 넓습니다. 2층에 다락 전체적으로. 요 이제 공간, 보호 공간 안에 열외 장기 장치, 이제 보호들, 에어컨 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상자 교흡이 돼서, 설비청 공간, 공기청의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 제 유튜브 상에 이런 외장 공사 안에 내장 공사를 조금 동시에 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군산 패시브 하우스 현장을 통해서 집이 골조 다음에는 이런 공정으로 또 이루어지구나,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으면 뭔가 원활하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사전에 더 고민해서 실수 없는 더 좋은 어떤 집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께 사전에 조금 공부도 하시고 집 짓는 메커니즘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집이 이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제 유튜브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드라마 보듯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집 때문에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쉬게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최종 다 마무리 때는 또 마무리되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보통 뭐 기초공사, 골조공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계속 촬영하면 좋은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아직 기초하고 골조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인스타 이런 쪽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집는 건축주님께서도 여기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지미남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진행하는 건인데, 직접 건축주님께서 본인 집 짓는 군산 패시브 하우스 뭐 검색하시거나 인스타 라든지 페이스북 쪽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영상이 아닌 그냥 일반 사진으로나마 보시면 될 것,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챙기고 해서 우리가 올해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에 변화된 그런 그 표준 모델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